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황금 노선이 지하철 9호선이다.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잖아요. 강남도 가고 잠실도 가고 여의도 마곡까지 가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이 황금 노선이다 라고 제가 영상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악플을 많이 다셨습니다. 왜냐? 5호선이 진짜 황금 노선이다. 5호선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우측 위에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5호선 영상도 한번 보시고, 지하철 5호선은 서울의 강남으로 갔다가 북으로 갔다가 남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의도권, 마곡권, 광화문 시청권, 왕십리, 올림픽 파크포레온까지 가는 아주 좋은 노선이죠. 근데 9호선이랑 5호선 영상을 황금 노선이라고 제가 올렸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그 이유는 바로 진짜 서울의 황금 노선은 순환선인 2호선이다 이 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2호선은 일단 너무 오래됐고 9호선 같은 급행철도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호선 분석을 조금 미뤄왔었는데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2호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순환선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선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서 내리지 않고 내가 잠들었다. 그럼 계속 뱅뱅 도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갔으면 한 바퀴 더 돌아서 내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은 2호선이 워낙에 너무 좋기 때문에 지선을 만들어서 신설동도 2호선이랑 연결을 좀 하자. 까치산, 신정내거리도 2호선이랑 연결을 하자. 이렇게 지선이 생길 정도로 좋은 곳으로 가는 곳이 2호선입니다. 많은 분이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 강남, 역삼, 선릉, 삼성,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 연봉이 높은 곳, 테헤란로를 지나가고요. 시청, 을지로 입구, 충정로, 동대문, 서울 핵심 업무지구인 원도심, 시청권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두 곳만 지나간다고 해도 2호선을 탈 수 있으면은 직주 근접인 동네, 직주 근접 아파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청과 테헤란로를 가는 핵심 지하철 2호선, 황금 오브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지난번에 5호선 분석했고 9호선 분석했고 이번에 제가 강남을 가는 7호선을 분석할까, 신분당선을 분석할까, 2호선을 분석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2호선이 황금 노선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아주 압도적으로 50%가 2호선이 황금 노선이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강남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느냐이기 때문에 강남에서 우측으로 한 바퀴 돌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하철 2호선에 호재가 되는, 역세권이 되는,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 역과 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있게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땅땅 무슨 땅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따봉 버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테헤란로의 중심 삼성역 기준으로 해서 삼성역 동측으로는 바로 잠실이 있습니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해제 때문에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엘스 같은 경우 600명이 보고 있고요. 리센츠 300명 이상이 보고 있습니다. 33평이 20억대 후반, 30억 이상도 실거래가 됐다고 하는데 아직 거래가 올라오진 않았고요. 관심도가 높고 부동산에 가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잠실은 송파구이고 강남 3구에 속하기 때문에 잠실 자체가 2호선의 호재를 받는다라고 지금 말하기에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잠실은 토지거래 허가 해제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실 철교를 타고 2호선은 강북으로 올라갑니다. 강변역 주변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단지형 아파트가 이렇게 딱히 보이는 건 없고, 현대프라임 하나가 이제 영구 한강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인데 지하철역에서 바로 앞에 있진 않고 이 롯데마트 쪽으로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현대프라임은 31평이 15억대 형성을 하고 있죠.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30년 차가 다 됐기 때문에 조금 아파트가 많이 낡은 부분들이 있고, 중앙난방이라서 겨울에 따뜻은 하지만 또 관리비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강뷰가 되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강변역 현대프라임 임장 가실 때는 실제 집도 들어가 보시고 저층과 고층의 일조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영구 한강뷰가 되는 곳들은 가격을 피를 더 주더라도 그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변역 다음에 구의역이 요즘에 핫한데요. 구의역 쪽은 바로 이거죠.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이름 자체가 많은 사람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분양할 때도 핫했던 곳인데 지금도 161명이 보고 있죠. 이스트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를 시작하는데요. 워낙에 신축 아파트의 고층이다 보니까 남동향 쪽으로 한강뷰가 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 입주하시는 분들 너무 부럽네요. 축하드리고요. 입주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또 그 전망 사진을 올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곳이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입니다. 남쪽은 남쪽대로 한강뷰, 북쪽은 북쪽대로 시티뷰. 어느 쪽이든 뻥 뚫려 있는 방향이면은 멋진 뷰를 가진 집을 소유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인 아파트 상가 수준이 아니라 스타벅스, 메가박스, 은행들도 많고 병원, 소아과, 구청, 호텔까지 다 갖출 정도로 인프라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고정 댓글에 단톡방 달아놨거든요. 들어오시면은 이 이스트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은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역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은 이제 건대입구역이 있고요. 건대입구역 주변은 잘 알다시피 상권으로 형성이 돼 있고 건대병원이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더샵 스타시티. 근데 몰이랑 함께 돼 있어서 좀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입주할 때 그 명성에 비해서 벌써 19년 차가 됐나요? 좀 그렇게 자리 잡고 좋은 아파트로 알려지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젊은 분들이 살기에는 롯데백화점도 있고 건대 앞 상권이나 건대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더샵 스타시티는 좀 어르신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가격이 53평인데 20억대 초반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피스텔처럼 전용률이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길게 거주한다고 보시면은, 그리고 좀 젊은 감각을 가지고 좋은 상권을 집 앞에 두고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이 건대입구역 앞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 임장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대입구역에서 서측으로 계속 가면은 성수역이 있고요. 성수역 앞에는 성수 롯데캐슬 38평이 16억대 거래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진 않다 이런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성수역 주변도 이렇게 상업시설로 형성이 돼 있고, 이 성수역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 주거벨트가 형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수동은 토지 투자, 꼬마 빌딩 투자의 성지이지 아파트 투자는 조금 고려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수역보다는 한 정거장 더 가서 뚝섬역, 그리고 하나 더 가서 한양대 왕십리, 한양대와 왕십리 요 역과 역 사이에 서울숲 3부 아파트, 서울숲 더샵,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있고요.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이 있습니다. 이제 서밋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이제 7월 올 여름쯤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요게 또 입주를 하면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 쪽에 또 관심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임장 갔을 때는 일단은 5호선과 2호선 황금노선 두 개 더블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왕십리역에서 실제 도보로 얼마나 걸릴 것인가, 이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왕십리역 주변의 상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소월 아트홀이라던가, 그리고 KTX 중앙선, 수인 분당선을 타고 강남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2호선으로도 연결이 되고 수인 분당선으로도 강남으로 연결이 된다. 수인분당선 타고 내려오면은 서울숲,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로 바로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왕십리역이 교통이 좋다라고 말하는 아주 특징적인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초역세권에는 서울숲 3부밖에 없기 때문에 라체르보 보시는 분들, 서울숲 더샵 이쪽 보시는 분들은 임장 가서 꼭 실제로 걸어가서 시간을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좌측으로 상왕십리역이 있고요. 신당역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통과하는 곳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건데, 상왕십리 쪽은 뭐 센트라스, 이제 10년 차 됐는데 아직까지도 센트라스에 관한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2호선을 끼고 있고, 체크해야 될 것은 단지가 2,500세대가 넘고 좌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센트라스 보실 때는 지하철역이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동인지, 좌측으로는 이제 신당역이 있는데 동에 따라서는 신당역이 가까울 수도 있고 상왕십리역이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 궁금하실 텐데요. 33평이 17억대입니다. 17억대. 상왕십리 17억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왕십리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왕십리, 상왕십리, 신당으로 이어지는 이 2호선 라인은 관심 갖고 많이 보시면은 남쪽으로는 강남 출퇴근, 서쪽으로는 시청 을지로 출퇴근을 할 수 있으면서 주거벨트가 잘 형성된 곳이 이 왕십리역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당역 지나면 을지로 4가 업무지구죠. 그 다음에 을지로 3가 업무지구고요. 을지로역, 그게 시청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인 을지로와 시청권을 통과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은 서측으로 출근,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린 곳은 동쪽으로 시청 쪽을 출근할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시청역 다음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5호선, 2호선 황금노선 더블 역세권인 충정로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충정로역 얘기를 하면은 경희궁자이가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걸어서 많이 가봤거든요. 뭐 결코 가깝진 않습니다. 걸어서 뭐 가면은 15분, 20분 정도 걸릴 정도고, 약간 이 오르막길도 있기 때문에 역세권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경희궁자이는 이제 서대문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5호선 영상 분석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호선에서는 충정로역에는 중림 삼성 사이버 빌리지 요거 들어보셨나요? 712세대고 2001년식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하철역 이용하기는 편리한데 이름값이 없습니다. 이름값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용적률 굉장히 높아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은. 그래서 충정로역에서 뭐 맞벌이 부부가 5호선, 2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중림 사이버 빌리지 한번 가보시는 거는 좋은데, 약간 아파트가 젊은 감각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빌리지. 사이버. 무슨 PC방 이름 같거든요. 요거는 예전에 이름 바꾸는 걸 추진했던 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진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역까지 도보로 15분. 서울역에는 롯데마트가 있죠. 충정로역은 뭐 바로 앞에 5분도 안 걸릴 것 같고요. 이게 삼성이기 때문에 사이버 빌리지보다는 뭐 중림 레미안이라던가 충정로 레미안, 충정로 레미안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변경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께서 좀 힘을 합쳐서 추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충정로역 다음으로 아현역이 있습니다. 아현역은 북아현 뉴타운, 지금 이제 열심히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아현 뉴타운이 있습니다.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 강북을 대표하는 네임드 아파트가 아현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아현 뉴타운 자체가 신축이 들어올 때마다 관심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연식이 됐는데도 아직 20억씩 하는 것은 그만큼 입지가 너무 좋다는 거고, 이 아현 뉴타운 자체가 5호선 애호개역, 2호선 아현역, 2호선 이대역, 5호선 공덕역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바운더리 안쪽에 들어오는 것은 가격이 많이 오르든 적당히 오르든 천천히 오르든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늘어날 지역이지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20억대 이상 국평까지 생각하신다면은 2호선 라인에서는 아현역 주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시청이잖아요. 시청 광화문권 대기업 다니신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곳이 아현 뉴타운. 5호선 타고 내려가면은 바로 여의도. 제가 추천드리는 아파트는 그래도 세월이 흘렀어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를 관심 갖고 보시면 시간이 흐르고 노후화되고 또
또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뭐 그럴 때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될 곳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아현역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이대역, 신촌역 쪽은 신촌숲 아이파크가 있는데 여기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신촌역까지는 한 10분 정도? 눈으로는 바로 저기 보이는데 요거 한 1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촌숲 아이파크 바로 앞에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있고요. 2호선 신촌역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신촌 상권과 태영 대시양 쪽으로 올라가면은 홍대 상권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이 좋다, 놀기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신촌숲 아이파크의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앞에 차량 통행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어린이 공원도 끼고 있고 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나 단지 주변이 좀 조용했으면 하시는 분들은 신촌숲 아이파크를 또 많이 선택을 하세요. 가격이 아현 뉴타운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살짝 비싸기까지도 합니다. 34평 21억 이상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마레프랑 신촌숲 아이파크를 비교해서 하나를 골라달라고 하면은 특징적인 게 좀 다르다, 개성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제가 신촌에 갈 때 이렇게 통과하면서 자주 들리는 곳인데 아파트 단지 참 차분하고 조용하다, 주변이.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신촌 다음으로 홍대 입구역이 있고요. 홍대 입구역 쪽에는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 합정역 있습니다. 합정역 주변도 홍대 상권이 팽창하면서 이제 도시화가 됐는데 메세나폴리스 하나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조망도 좋고 굉장히 초역세권이라서 상권도 잘 돼 있고 편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다. 메세나폴리스 하면은 막 몇십억, 80억, 100억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수동에도 연예인이 많이 살아서 트리마제라든가 서울숲 아크로라든가 이런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게 되는데, 여기는 그 정도의 입지나 그 정도의 명성은 아니고요. 그냥 메세나폴리스라는 게 강북 쪽에 그리고 홍대권에 생겼기 때문에 이름값은 있지만 60평 24억대 지금 거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충분히 좀 자산가들에겐 접근성이 있는 한강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한강을 내려옵니다. 당산역이고요. 2호선 당산역은 황금 노선인 9호선과 2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이 두 개 노선이 한 군데에 겹친다는 거는 정말로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고, 재건축이 됐지만 이젠 또 낡은 당산 삼성 레미안 4차.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아파트 한 탑5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초역세권이면서 땅 모양도 너무 괜찮고 당산역 앞에 상권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서측으로 가면은 마곡, 동쪽으로 가면은 여의도 강남, 북쪽으로 넘어가면은 홍대 시청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 왕 중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평이 18억대고요. 9평 가격이 궁금하네요. 33평이 16억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15억, 16억 9평에서 서울 안쪽에서 황금 노선을 끼고 있는 곳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독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산 삼성 레미안 4차는 정말 좋은 입지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을 만날 때 크게 한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번 주말에도 임장 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당산역을 서울 임장 갈 때 빠뜨리진 않죠. 그런 차원에서 당산 삼성 레미안 4차를 한번 보시고, 나는 그래도 신축급이 좋다.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있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주차장이 정말 잘 돼 있고 신축이고요. 그 주변에 구축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원 제일 2차라던가 현대 5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센트럴 아이파크는 한동안은 당산 역세권 신축으로 관심이 계속 될 것 같아요. 당산역 밑으로 내려오면은 영등포 구청역, 마찬가지로 2호선과 5호선 환승이 되는 황금 노선 더블 역세권이 영등포 구청역입니다. 영등포 구청역 바로 앞에는 당산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모양의 초역세권 아파트가 있는데, 당산동 2가 현대 아파트입니다.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평형 단일평형 아파트여서 재건축 리모델링 할 때 뭔가 단합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집의 가치, 나의 대지집은 종전 가치가 다른 사람과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권 다툼이 좀 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30평이 11억대입니다. 11억대라면은
서울에서 이 정도의 입지 찾기 쉽지 않다는 거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여기가 막 무슨 아파트, 뭐 아이파크, 롯데, 뭐 삼성 이런 대단지의 브랜드 아파트들이 막 펼쳐져 있는 주거벨트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주거촌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나 혼자 이렇게 떵하니 있는 느낌이 있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갖출 순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모양이나 단일 평형이나 황금 역세권, 초역세권인 거 요것만 가지고도 30평이 11억대다?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강남까지도 가고 여의도도 5호선으로 가고 2호선으로 홍대 시청까지 갈 수 있고 서쪽으로 가면은 목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많은 곳이 영등포 구청역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다. 여기는 임장 꼭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입지가 좋은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다음으로 물레역인데요. 물레역 하면은 홈플러스가 좀 유명하고 물레역 앞에 있는 물레 근린공원, 큰 공원은 아닌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레역 동쪽으로는 투자로 많이 보시고 또 갭 투자로 많이 보셨던 물레자이, 물레역 서측으로는 물레 힐스테이트. 이 자이와 힐스테이트를 두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트나 이쪽에 이제 먹자 상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상권 이용하기에는 물레 자이가 조금 더 편리한 게 있고 조금 더 조용하고 물레 근린공원도 바로 가까이 있고 이런 쪽으로는 물레 힐스테이트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33평이 14억 8천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물레 자이 같은 경우에는 15억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입지도 비슷하고 역과의 거리도 비슷하고 물레 힐스테이트는 초등학교가 또 가깝고 물레 자이는 상권이 가깝고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거는 현장에 가서 느낌을 좀 보셔야지 알 수가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디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좀 급매물 싸게 살 수 있는 거 전망이 좀 뻥 뚫려 있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을 고르시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상승할 때도 같이 움직이고 하락장이나 횡보장일 때도 같이 안 움직입니다. 그냥 가격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레역에서 이제 하나 내려오면 이쪽은 신도림역입니다. 교통의 왕이죠. 교통의 왕.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에다가 GTX 호재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신도림역은 2호선이 출발하는 역이기 때문에 신도림역 주변에 사시면은 앉아서 강남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너무나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을 앉아서 출근한다. 신도림역 주변의 대장은 신도림 4차 2편한 세상입니다. 여기서 거리가 조금 있지만 이 중학교를 끼고 있고 2편한 세상이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도림천 전망이 되고 또 자전거 타고 도림천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림역 바로 앞에는 디큐브 시티나 백화점 같은 거,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굉장히 좀 시끄럽습니다. 1호선 지상철도 지나가고 그래서 한 블럭 뒤에 있는 신도림 2편한 세상 46평이 17억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권이나 왕십리 이런 데를 보다가 신도림 쪽으로 오니까 되게 구도심이면서도 생각보다 안 비싸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디큐브 시티도 54평이 15억대. 맨날 이야기가 나오는 신도림 태영대 시장 같은 경우도 32평이 10억, 32평이 10억, 재건축 이슈, 신도림 역세권, 신도림 태영타운 이거 괜찮지 않나요? 여기는 1호선이 지나가는 역 앞에 있는 철도 앞에 있는 101동, 102동 요쪽이 조금 소음이 있고 이 안쪽에는 소음도 없고 미래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신도림 역세권이고 디큐브시티와 뭐 현대백화점 뭐 스타필드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상권도 잘 돼 있고 해서 10억 정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인서울 역세권 투자하신다면은 신도림 태영타운은 정말 좋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저도 자주 임장을 가는데 갈 때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동 그러니까 역에서는 좀 먼 쪽 동 111동, 112동, 113동 이쪽에 좀 싼 매물 나오면은 요거 투자로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도림역 다음으로 대림역이 있고요. 대림역 주변에는 추천해 드릴 만한 아파트가 없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신안산선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여의도로 바로 갈 수 있는 직주 근접 도시가 되는데 최근에 힐스테이트 뉴폴에
22년에 입주를 했죠. 이 주변에 뭐 딱히 뭐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라는 게 없었는데 요거 신도림 힐스테이트 뉴포레가 들어오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곳입니다. 근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 주변이 옛날에 구로 공단역이었잖아요. 여기가 정비가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솔직히 살짝 납니다. 도림천 쪽이. 그래서 여기 가보실 때는 아파트 단지만 보지 마시고 구로 디지털 단지 안쪽에 여기 상권들이긴 하는데 업무지구가 많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복잡하고 시끄러운 느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 도로로 나와서 임장을 다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바퀴 거의 다 왔네요. 신대방역 쪽에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다음으로 신림역은 순대 먹으러 가는 곳. 여기는 아파트 투자, 갭 투자, 지하철역이 신림선도 다니고 2호선도 다녀서 너무 좋아가지고 신림역에 아파트 임장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면은 할 게 없습니다. 아파트 볼 게 없어요. 쉑버거 먹고 순대볶음 먹고 그냥 오는 곳입니다. 신림역 동측으로 봉천역 쪽에는 봉천 두산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봉천역에서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긴 하지만 이 두산 아파트 자체가 오르막길이어서 저 윗동 쪽은 정말로 힘듭니다. 요 아랫동 쪽은 그래도 살짝 오르막길. 경사도가 있는 아파트는 그 입지가 정말로 좋아서 수요가 그거를 넘어설 정도로 있는 곳이 아니라면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봉천역이라는 곳이 강남이랑 가까워. 봉천동의 이미지가 안 좋은데 이게 위성 지도에서 철도 노선에서 보면은 강남이랑 진짜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59명이나 보고 있는 거고 24평이 8억대 합니다. 근데 지금 30평대가 10억대인 신도림역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보면 또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지하철 2호선 강남권인 봉천역은 관심 갖고 봐야 한다. 서울대 입구역은 볼 수 있는 아파트가 없습니다. 서울대 입구 I1이랑 이편한 세상 입주할 때 뭐 난리가 났었던 요런 곳이 있는데, 여기 서울대 입구역에서 걸어가기 좀 멉니다. 뭐 20분 이렇게까지 걸어가야 돼요. 낙성대도 마찬가지고, 사당역 같은 곳은 제가 책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방배 우성이랑 방배 레미안 이쪽은 재건축이 되면은 정말 좋은 아파트가 될 곳. 41평이 20억, 32평이 15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당역은 여기가 방배 3동이잖아요. 뭐 원페를라 때도 이슈가 됐었지만 이쪽이 분양을 하고 방배 3동 쪽이 이 주택가가 없어지고 신축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들어오면은 사당 역세권 방배 우성 쪽도 같이 좀 가격이 키 맞추기를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당역 주변 구축 아파트는 관심 갖고 보시면 됩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강남이에요. 제가 이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넓게 보면은 동쪽으로 잠실에서 강북으로 올라가서 왕십리를 통과해서 시청을 통과해서 홍대 합정 지나서 당산 지나서 영등포 지나서 신도림 지나서 구로 디지털 단지 지나서 사당을 지나서 다시 방배로 돌아왔습니다. 요게 이렇게 순환선이잖아요. 제 설명 오늘 들어보신 분들은 이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다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9호선 설명이랑 5호선 설명도 굉장히 황금 노선 좋은 아파트들이 많았지만 좀 낡았어도 이 2호선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 어느 노선을 직주근접 역세권 도보권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강남도 가고 시청도 가는 겁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도 가는 거예요. 특히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서울 투자, 서울 입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은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꼭 현장 임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거나 뭐 분양이라던가 갭 투자라던가 계약 거래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단톡방 달아놨거든요. 임장 패밀리 단톡방으로 들어와서 부동산 질문 해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